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던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주말 동안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순천의 한 은행 직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 업무의 특성상 접촉자들이 많아서 추가 환자 발생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곽선정 기자입니다. 여수에 거주하며 광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다. 광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517번째 확진자. 이 확진자의 어머니와 여동생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동생의 경우 여수 한 초등학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어 여수시가 교직원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섰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던 여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등도 시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해서 지역사회 감염의 연결 고리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또 이 확진자가 근무하는 순천 신한은행 연향점에 직장 동료 3명도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동료는 광주 518번째 확진자로 분류됐고 순천과 여수에 사는 동료는 각각 전남 194번, 195번째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해당 은행 직원들은 주중에는 순천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여수나 광양, 목포,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은행 지점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은행발 감염과 관련해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직업을 특정하여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확진자의 직업 등을 공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이번 지역 감염과 관련 400여 명에 대해 검사를 하고 있고 1차에서 1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교육청과 협의해 확진자가 근무한 초등학교는 2주 동안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도 불구하고 모임이나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며 실내외 어디서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양념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건고추 도매 가격은 600g 기준 16,230원으로 평년보다 67% 상승했습니다. 깐마늘의 도매 가격도 지난해보다 73% 상승했고 양파는 평년보다 25% 이상 올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달에도 건고추 등 양념 채소 가격이 생산량과 재고량 감소 등의 이유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주시가 지원서에 출신 지역이나 학력 등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 위탁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최근 지역 민간 위탁기관 채용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광주시가 후속 조치로 본청 실과와 직속기관 등의 공문을 보내 민간 위탁 직원 채용 때에도 출신 지역이나 학력 등을 배제한 입사 지원서를 사용하고 불합리한 채용 자격 기준이 있으면 개선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해상에서 낚시 여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지만 배에 타고 있던 9명은 민간 해양 자율구조대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여수시 삼산면 초도 동쪽 해상에서 9명이 탄 9.7톤급 낚시 여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인근 해상에 있는 선박들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민간 자율구조선이 20분 만에 승선원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영세상인 등을 괴롭히는 길거리 폭력배를 특별 단속해 47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범죄 유형을 보면 폭력이 62%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와 재물손괴가 14%, 공무집행 방해 11%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않은 범주를 밝히기 위해 각 경찰서에 신고 상담 창구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사벌 가야로 알려진 창녕 가야 고분 가운데 고분의 주인의 금동관 등 유물이 가장 완벽한 형태로 발굴된 교동 63호분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현장 설명회가 아닌 고고학 발굴에서는 처음으로 온라인 공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창원방송총국 배수영 기자입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SNS로 공개한 유물은 창녕교동 63호분입니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의 비사벌 가야 왕족 무덤으로 추정됩니다. 무덤의 주인공은 금동관과 금귀고리 등을 완벽한 형태로 갖춘 신장 155cm의 여자 왕족으로 보입니다. 온전하게 금동관과 그리고 금귀걸이 그리고 목걸이 그리고 함께 허리띠를 착장해서 이렇게 온전히 출토된 최초의 예라고. 도굴 흔적이 없는 이 무덤은 축조 방식은 가야식이고 무덤 주인공이 사용한 장신구는 신라식인 것이 밝혀진 창녕에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가야의 왕족일지 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장신구가 다 신라 스타일이에요. 무덤 주인이 건강과 함께 썼던 비단 직물이 발견된 곳도 처음입니다. 가야 고분 발굴에서 흔치 않은 새로운 유물이 쏟아진 교동 63호분.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현장 설명회에 난관이 발생하자 가야문화재연구소는 온라인 현장 공개라는 최초의 시도를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저희 현장 자체가 붕괴 위험이 되게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접근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주 황남동 120-2호분에 이어 가야권에서는 가장 완벽한 형태로 발굴된 창녕교동 63호분의 온라인 현장 공개. 동영상으로 오랫동안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어 가야 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가을꽃 하면 대부분 국화를 떠올리실 겁니다. 거의 국산 품종으로 알고 있지만 3분의 1 정도만 우리 것이고 나머지는 외국산입니다. 최근 로열티 부담을 줄이고 상품성도 높이기 위한 국산 품종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전주방송총국 서승신 기자입니다. 올해 개발된 국화 품종 원교 B1 200입니다. 유럽에서 좋아하는 은은한 빛깔에 잘 자라고 꽃이 풍성한 게 특징입니다. 같이 개발된 다른 품종은 병해충에 강하고 1년 내내 재배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 고온, 저온 거기에 아주 알맞는 그런 품종들이 나와서 굉장히 강하고 좋은 품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수출 시기인 8월에서 9월 초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도 개발돼 고소득 작물로 농가의 기대가 큽니다. 경조사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특히 꽃다발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꽃색이 다양하고 화사한 형태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산 국화 보급률은 32.7%, 10여 년 전 0.9%보다는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전체 재배량의 3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국화 한 그루당 로열티는 평균 15원입니다. 3,000제곱미터를 재배할 경우 700만 원가량을 외국계 회사에 부담해야 합니다. 국화 등 원예작물 재배로 해마다 외국에 내는 로열티는 100억 원 안팎. 농가 소득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종자 주권 회복을 위해 우수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발열과 두통,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일명 쯔쯔가무시증 환자 4명 가운데 1명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전국적으로 1,035명의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환자가 264명으로 전체의 25.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쯔쯔가무시증 매개체인 털 진드기가 지난달부터 광주에서 포집된 만큼 털 진드기의 개체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긴 옷을 입고 야외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에 들어설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사업이 3번의 도전 끝에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남부대안에 건립될 한국수영진흥센터에는
국제 스포츠 기념관과 수영 시설 등이 들어서고 국비와 시비 등 3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에서 은퇴한 이범호가 2군인 퓨처스 리그 총괄 코치로 팀에 복귀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총괄 코치의 이범호, 투수 코치의 서재영, 타격 코치의 서동욱을 선임하는 등 퓨처스팀 코치진 보직 개편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퓨처스팀을 이끌었던 박흥식 감독은 용퇴 의사를 밝히고 지난 4일에 사임했습니다.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광주 대표도서관 건립 사업이 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 대표도서관은 지난해 11월 국제 공모를 통해 세르비아 출신의 브라니슬라프 레닉의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으며 내년 9월까지 설계 용역을 거쳐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392억 원을 들여 건립될 예정입니다. 구례 광의면 천인사에서 도계 쉼터를 잇는 19.8km 구간의 지리산 도로가 지방도 861호선에서 구례군이 관리하는 군도로 편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7년부터 구례군이 요구해온 지리산 도로 노선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산 도로는 경사가 심해서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관리 문제 등이 이어졌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데다 전라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여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로 표지판 등을 일괄 정비해서 구례군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순천의 관광 만족도가 하락한 반면 완도와 진도는 상승했습니다. 여행 전문 리서치 기관인 컨슈머 리서치가 전국의 여름 휴가지 4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수시는 1000점 만점에 711점으로 30위에 그쳐 지난해보다 9계단 하락했고 719점을 얻은 순천시도 23위로 7계단 하락했습니다. 목포도 709점으로 32위에 머물러 8계단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완도군은 779점을 얻어 27위에서 26위로 한 계단 올라섰고 순위 바뀌었던 진도는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뚝 떨어졌는데요.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4.3도 가리키고 있고요.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는 1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1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추위는 오늘 절정을 보인 뒤 점차 오르겠지만 아침 기온은 계속해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낮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크게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나주와 담양 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에서 14도에 머물겠습니다. 여수와 고흥 14도, 구례 13도가 예상되고요. 목포 12도, 강진 14도, 해남과 진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2도에서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오늘 아침에 해제가 되겠지만 오전까지는 물결이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